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자료는 Ground Improvement Methods PDF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굳게 믿고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땅이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물과 빈 공간이 가득 찬 언제든 푹 꺼질 수 있는 거대한 스펀지 같은 상태일 때가 많거든요.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도저히 건물을 올릴 수 없을 것 같은 느슨한 사질토나 연약 지반을 도대체 어떤 공법으로 튼튼하게 개조해내는가. 불필요한 서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이 흙 속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핵심 지반 계량 공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접근입니다. 그 흙이라는 재료가 가진 태생적인 약점, 즉 물과 텅 빈 공간이라는 불안 요소를 인간이 어떻게 통제해내는지 그 원리를 밀도 있게 해부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죠. 자료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시하는 지반 계량의 궁극적인 목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느슨한 사질토의 밀도 증대 및 연약 지반 보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한 거대한 스펀지 같은 땅을 꽉 쥐어짜서 단단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제시된 첫 번째 해법, 메토드 A가 진동 다진 공법인데 물리적인 에너지를 밖에서 가해 땅을 다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한다는 건가요? 흙 입자들 사이사이에 듬성듬성 벌어져 있는 틈을 억지로 좁히려면 외부에서 아주 강력한 충격이 필요하거든요. 슬라이드에서는 이 에너지를 가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동 수밀 공법, 즉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진동기를 땅속 깊숙이 찔러 넣는 장비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장비 끝에서 고압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 동시에 엄청난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물로 흙을 부드럽게 헤집어 놓고 진동으로 털어넣는 방식이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식인 동다짐 공법, 다이나믹 컴팩션은 어떤가요? 이름부터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이 방식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밖에서 봤을 때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쇠망치로 땅을 내리치는 건데요. 크레인을 이용해 수십 톤에 달하는 무거운 쇳덩어리 추를 수십 미터 상공으로 까마득하게 끌어올렸다가 아무런 제동 없이 그대로 자유낙하시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무게의 추가 땅에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발생하는 거대한 낙하 충격 에너지가 땅속 깊은 곳까지 타동 형태로 뻗어나가며 느슨한 흙을 강제로 압축시킵니다. 수십 톤의 추를 수십 미터에서 떨어뜨린다니 파괴력이 상상이 안 가네요. 이 거대한 충격파가 전달되는 순간 실제 땅속 미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흙 입자들 사이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슬라이드에 이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돋보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진동을 가하기 전에 느슨한 모래땅, 즉 사질토의 입자 배열을 보면 입자들끼리 듬성듬성 맞닿아 있고 그 사이사이에 텅 빈 간극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위에서 무거운 하중이 조금만 짓눌러도 집안이 툭 꺼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충격파가 도달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을 받는 아주 짧은 순간 흙 입자들이 공중으로 붕 뜨듯이 결합력을 잃고 춤을 추게 됩니다. 흙 입자들이 일시적으로 무중력 상태처럼 흩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중력과 충격파에 짓누리는 압력에 의해 흙 입자들이 가장 안정적인 자리, 즉 서로의 빈 공간을 찾아 쏙쏙 빠져들어가면서 빈틈없이 아주 조밀한 덩어리로 재배열됩니다. 이렇게 입자들이 촘촘하게 꽉 맞물리게 되면 흙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밀리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이 저항력을 공학적인 용어로 전단 강도라고 합니다. 진동 다짐을 거치면 이 전단 강도가 수직 상승하게 되죠. 틈새 없이 꽉 맞물린 퍼즐 조각처럼 변해서 밀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된다. 원리가 명확하네요. 여기서 슬라이드에 빨간 글씨로 강조된 치명적인 이점, 크리티컬 베네핏이 눈에 띕니다. 바로 지진 시 발생하는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대목인데요. 단지 미리 땅을 흔들어 다져놓았다는 것만으로 지진 직후 땅이 늪처럼 변하는 액상화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액상화가 시작되는 근본 원리를 알면 해답이 명확해집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심하게 출렁일 때 원래 듬성듬성하게 배열되어 있던 느슨한 모래땅은 그 진동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빈 공간을 확 좁히려고 수축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땅 속 빈 공간에 지하수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흙 입자들이 좁은 공간으로 급격히 밀려들면서 그 안에 있던 물을 강하게 짓누르게 되는데 갇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압력만 미친 듯이 높아집니다. 결국 이 물의 팽창 압력이 흙 입자들의 무게를 이겨버리고 입자들을 둥둥 띄워버리면서 땅 전체가 끓어오르는 액체처럼 변하는 현상, 이게 바로 액상화입니다.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흙 입자가 물을 쥐어짜는데 물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반대로 물기둥이 흙을 밀어 올려서 땅을 수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그럼 미리 다져두게 되면 이 입자들이 가장 조밀한 상태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강력한 지진파가 들이닥쳐도 입자들이 더 이상 쪼그라들 여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수축할 공간이 없으니 안에 있는 물을 짓누를 일도 없고 물의 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흙의 물리적인 배열 구조를 미리 완성해둠으로써 액상화의 방아쇠를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집안이 수축할 여지를 미리 없애버려서 물의 압력이 치솟는 것을 막는다. 정말 기발한 접근입니다. 밖에서 충격을 주어 다지는 첫 번째 방식이 이렇게 효과적이라면 두 번째 해법인 메소드 P, 즉 모래 다진 말뚝인 SCP 공법은 왜 필요한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림을 보면 원래 있던 땅을 흔드는 걸 넘어서 아예 외부에서 새로운 재료를 쏟아부어 땅 속에 기둥을 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집안공학의 문제 해결 방식이 한 차원 확장됩니다. 원래 있던 흙을 다지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강도로 얼릴 수 없을 때 외부의 튼튼한 재료를 개입시키는 거죠. 슬라이드의 정의를 보면 집안 내에 진동과 압입력을 가해 모래를 강제로 우겨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법을 완성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진동과 강제로 밀어넣는 압입력입니다. 아주 굵고 긴 강철 파이프를 땅속 깊이 꽂아 넣고 그 안으로 튼튼한 모래를 투입하면서 장비를 서서히 위로 뽑아 올리는데요. 이때 엄청난 진동을 가하면서 파이프 끝으로 모래를 아래쪽으로 꾹꾹 눌러 뿜어냅니다. 밀어넣고 진동으로 다지고 또 밀어넣는 과정을 반복해서 직경이 큰 단단한 모래 기둥을 세워나가는 공법입니다. 진동과 강한 압력으로 모래를 구겨 넣어서 단단한 말뚝을 만든다.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자료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똑같은 모래 다진 말뚝인데 개량하려는 토질이 사질토냐 점성토냐에 따라 땅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거든요. 환경에 맞춰 하나의 공법이 다른 물리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엔지니어링의 정수죠. 슬라이드에서는 흙의 종류를 사질토와 점성토로 명확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 집안이 모래땅, 즉 사질토일 때를 보죠. 느슨한 모래땅 속에 거대한 모래 기둥을 억지로 밀어넣으며 팽창시킬 때 발생하는 진동과 압력은 기둥 자체만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가 주변에 널려있던 원래의 느슨한 사질토 입자들까지 사방으로 꽉꽉 눌러 밀어내게 되거든요. 기둥의 부피가 커지면서 주변 흙을 압박하니까 주변 모래땅까지 덩달아 다져지는 다짐 효과가 발생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입자가 아주 미세하고 물을 잔뜩 머금은 끈적한 진흙땅, 즉 점성토일 때는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식적으로 물 먹은 찰흙은 주변에서 아무리 누르고 진동을 줘도 모래처럼 자기들끼리 촘촘하게 뭉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점성토는 입자 사이사이에 끈적한 물이 꽉 차 있어서 사질토처럼 다짐 효과를 기대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꾹 누르면 그냥 밀가루 반죽처럼 옆으로 불룩 튀어나올 뿐이죠. 그래서 이 점성토에서 SCP 공법은 연약하고 힘없는 진흙을 옆으로 밀어내버리고 그 빈자리를 튼튼한 모래 기둥이 직접 차지해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불량한 재료를 덜어내고 우수한 재료로 바꿔치기 하는 이 과정을 집안공학에서는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진흙을 다지는 걸 포기하는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한 모래를 밀어넣어 치환해버리는군요. 게다가 치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성토에서는 예상치 못한 배수 효과라는 엄청난 이점이 생깁니다. 찰흙은 꽉 막힌 집안이라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 한 가운데에 입자가 굵어 물이 쑥쑥 잘 통과하는 모래 기둥이 박힌 겁니다. 이 기둥이 진흙 속에 갇힌 물을 빨아들여 위로 배출시키는 하수구 통로 역할을 하면서 집안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과정을 엄청나게 앞당겨지게 되죠. 다져지지 않는 진흙의 한계를 치환으로 극복하고 배수관 역할까지 해서 골칫거리인 물을 빼낸다. 토질의 약점을 거꾸로 이용하는 놀라운 방식이네요. 그럼 이 점성토에서 모래기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는지 두 가지 숨은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이 복합지반과 응력 분담비인데요. 수식이 곁들여진 이 현상을 조금 쉽게 풀어보죠. 푹신하고 물컹물컹한 침대 매트리스 한가운데에 아주 단단한 나무 기둥들을 촘촘하게 세워두고 그 위에 무거운 건물을 얹었다고 상상해 보시죠. 매트리스 역할을 하는 찰흙과 기둥 역할을 하는 모래 다진 말뚝은 서로 마찰력에 의해 꽉 맞물려서 하나의 새로운 덩어리처럼 행동합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복합 집안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부드러운 흙과 단단한 기둥이 한 팀으로 묶이는데 위에서 무거운 하중으로 누를 때 힘의 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위에서 누르면 부드러운 찰흙은 아래로 푹 꺼지려 하고 단단한 모래기둥은 빳빳하게 버티려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중은 덜 찌그러지는 튼튼한 모래기둥 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튼튼한 뼈대가 하중의 대부분을 대신 짊어지는 현상을 응력 분담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에 작게 수학기호로 n이 1보다 크다고 적혀있는 응력 분담비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모래기둥이 주변 차력보다 하중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하고 버텨준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하는 거죠. 튼튼한 기둥이 하중을 대신 떠안아주니까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원리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메커니즘인 배수 효과와 안정성 확보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아까 물을 빼준다고 하셨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것과 집안이 튼튼해지는 것 사이에 물리적 관계를 짚어주시죠. 연약한 찰흙 집안에 흙을 덮거나 건물을 올리면 흙 속 물이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물은 밖으로 도망치고 싶은데 점성토는 틈새가 촘촘해서 물이 길을 갖지 못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짧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물이 찔끔찔끔 빠져나가면서 집안이 서서히 가라앉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래기둥을 박아두면 이 기둥들이 답답한 진흙 속에 뚫어놓은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갇혀있던 물이 모래기둥이라는 완벽한 배수 통로를 만나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되죠. 물이 밖으로 배출될수록 흙 입자들이 꽉 맞물리면서 집안이 수축하는 과정을 안밀이라고 하는데요. 즉 배수거리를 획기적으로 짧게 만들어서 안밀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집안 치마를 단기간에 끝내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안밀 속도를 높여서 수십 년 걸릴 치마를 압축해버리는 기술이네요. 액상화 제어 기능도 같이 작용하는 건가요? 그럼요. 지진 같은 충격으로 흙 속의 물이 일시적으로 엄청난 팽창 압력을 받는 상태를 과잉간극 수압이라고 하는데 모래기둥이 있으면 이 과하게 높아진 수압을 즉각적으로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어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터지는 것처럼 수압 팽창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아내는 완벽한 방패 효과를 하는 거죠. 모래기둥은 뼈대 역할뿐만 아니라 물의 압력을 조절하는 혈관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의 결론표를 볼 차례입니다. 흔들 것인가 박을 것인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이 표 하나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공법이 언제 쓰여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짚어보죠. 먼저 진동다짐 공법의 개념은 외부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가해 집안 자체를 흔들어 다지는 데 있습니다. 목적은 원래 있던 느슨한 흙의 물리적인 밀도 증대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반면 모래다짐 말뚝, 즉 SCP 공법의 개념은 단순히 땅을 흔드는 걸 넘어 단단한 모래기둥을 직접 박아넣는 데 있습니다. 목적은 밀도 증대를 넘어서 복합 집안 형성, 그리고 물을 신속하게 빼내는 배수라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있죠. 결국 집안 공사에는 만능 열쇠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땅의 토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계량 목적에 맞춰 최적의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딥다이브의 최종 테이크어웨이군요. 우리는 오늘 땅의 밀도를 높이고 물을 빼내어 완벽한 기반을 다지는 훌륭한 엔지니어링의 세계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성취를 넘어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볼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의 토질과 지하 수압을 정밀하게 계산해 설계하는 법을 배웠지만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지하 수위가 지금 예측한 설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할 양의 물이 갑자기 땅속으로 솟구치거나 바싹 말라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설계한 이 배수 시스템과 응력 분담 구조는 100년 뒤 완전히 달라진 기후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거대한 도시들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을까요? 땅 위, 콘크리트 아래, 어두운 땅 속에서 벌어지는 자연과 인간 공학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는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